당시 8살이었고 51년 1월 4일 날 이제 일사후퇴 그때 시작된 거예요. 이 중공군이 들어오면 뭐 대나무로 찔러 죽인댄다.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도 빨리 피난 가자 해가지고 피난 가기 시작했죠. 근데 가다 어머니를 놓친 거예요. 근데 찾아가다 보니까 또 쌍갈래길이야. 그래 어디로 가야 돼요 도대체 찾으러. 그래 이제 혼자 남겨졌죠. 한참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엄마 손을 잡고 무작정 뛰어야 했던 피란길. 6.25 전쟁은 남북 분단과 이산가족이라는 아픔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끝나지 않은 전쟁을 기억해야 통일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27일과 9월 18일) 의미 있는 역사적 만남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재개되면서 멈춰버린 줄 알았던 통일의 시계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요.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통일의 교두보라 할 수 있는 부산도 서서히 통일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올해 20살이 된 재현이와 친구들도 1박 2일 동안 특별한 통일 여행을 떠납니다. 대한민국 피란 수도였던 부산으로 역사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인데요. 세월이 흐르고 서울역은 바뀌었지만 열차에 몸을 싣고 부산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꿈은 변함없습니다. 6.25 전쟁 당시 피란민들의 최종 삶의 터전이자 전쟁의 고통을 극복해야 했던 부산. 그곳으로 다시 한번 피란의 그때를 기억하는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평화통일이라는 소재로 영화를 만들고 싶은 예비 영화감독 이지은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 더 공부하기 위해 체험을 오게 되었습니다. 각자 전공이 다른 친구들이지만 통일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함께 이제 부산에 대한 피란의 아픔과 각각의 이제 아픈 역사들을 알고 느끼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부산행 피란 열차에 몸을 실은 123명의 참가자들. 그중 70여 년 만에 피란길에 다시 오른 참가자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금융조합을 다니셨는데 피난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납북을 당하셨어요. 그냥 납북당한 상태에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3남매 데리고 피난까지 가고 그 또 피난 갔다 와가지고 3남매 데리고 무척 고생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온 것도 부산 피난살이가 어땠을까. 우리 집사람한테도 이번에 가서 우리 피난살이가 어땠는가 그거 한번 봅시다 같이. 내가 같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오게 된 겁니다. 아이고 같이 피난 가는 길에 이거 같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이거 하나씩 드시고 갑시다. 아이고 자자자 우리. 니는 아침부터 뭘 그리 처먹고 쌌노? 니는 어째 그 피난 갈 생각을 다 있노? 그게 있다 이가. 나도 잘라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기라. 그래가지고 하늘에 별이나 말똥말똥 새고 있는데 그래 다들 쉬쉬거리면서 도망을 가는 기라. 그래갖고 나도 피난 간 줄 알았지. 와, 니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자? 그러니까 평소에 오라버니한테 잘해놨고. 아이고 오라버니 좋아하시네. 동네 오라버니 다 죽었나? 근데 우리 고향 진짜 이뻤는데 돌아갈 수 있겠지? 우리는 지금 저 부산으로 잠시 여행 가는 거라고 생각해라. 알겠지?
아이, 돌아갈 수 있다니까 막 울고 그러노. 괜찮다. 아유, 사람 안에 쪽팔리고. 내 배고프다. 열차 안에서 2인 연극, 모노드라마를 비롯해 통일 인문학 강의 등 긴 여정을 달래줄 프로그램들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탈북민의 정착을 돕고 있는 부산 하나센터 강동환 소장도 피란 열차에 함께 올랐는데요. 피란은 어제, 통일은 내일로라는 주제로 통일에 대한 공감대와 통일의 열기를 부산에서부터 시작해보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68년 만에 피란길에 오른 사람들, 한마음 한뜻으로 통일을 바라며 달려갑니다. 3년 동안 6.25 전쟁을 하면서 어느덧 피란 열차는 마지막 정거장인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절 수많은 피란민이 만나고 헤어졌던 부산역. 돗대기 상인이 진을 치고 흩어졌던 가족을 다시 만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던 그곳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습니다. 참가자들을 가장 먼저 반긴 건 한국 학생과 탈북민 학생이 함께 어우러진 플래시몹 공연. 피란의 슬픔을 딛고 통일과 평화로 가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한국 전쟁 중 1023일 동안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였던 부산. 전쟁의 역사가 남겨진 부산 곳곳을 1박 2일 동안 탐방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한국의 산토리니라 불리는 감천문화마을. 각지에서 모여든 피난민들은 가파른 산을 깎아내고 청청이 틀을 잡아 판자촌 마을을 형성했는데요. 세월이 흘러 이곳은 문화예술 조형물이 더해지고 부산의 대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관광지가 아닌 고단한 삶과 전쟁의 흔적을 찾아 났습니다. 지붕 없는 열차는 생각나요. 까만 기차인데 무게차. 저기 석탄 실린 차 같은 거 그런 걸 차 타고 왔는데 사흘이 걸려서 대전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새카매갖고 몸도 새카맣고 생각 다 나요. 내가 한 7살인가? 8살 정도 먹었을 때 엄마 아버지가 다 들에 가고 없는데 이북 사람들이 총을 이렇게 생긴 총을 문에다 콱 찍어서 애미나 어디 가자! 그 소리가 지금도 금방 들은 것 같아. 그게 내 동생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 어제 그제일같이 안 잊어먹었어. 그게 하나도 안 잊어. 그대로.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 절대로. 감천문화마을을 시작으로 임시수도 기념관과 유엔 기념공원 등 피난수도의 역사가 남겨진 장소를 방문했는데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피난민들은 실향의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서로를 위로하는 방법을 찾았겠죠. 그 중에서도 생계 구호물자를 내다 팔던 장터이자 가족들의 상봉 장소였던 40계단은 당시만 해도 계단에 앉아 영도다리를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피난민들은 계단에 기대어 영도다리를 바라보며 피란사리에 고달픔을 달랬을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아픈 역사가 가득한 곳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관광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피란의 흔적을 체험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면 단지 예쁜 사진을 남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역사적인 지식을 알고 다시 이 장소를 체험하니까 정말 이런 아픈 역사를 정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 여행을 끝내고 현재로 돌아올 시간. 그 사이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탈북민들로 이루어진 통일희망봉사단인데요. 얼마 전 10년 만에 한국에서 재회한 현정 씨와 수영 씨 모녀도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우리 통일희망봉사단 팀원들과 같이 함께 우리가 남북한 통일, 하루빨리 바라는 게 통일이잖아요. 남북이 서로 왕래하고 또 북한의 주민들도 하루빨리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앞당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공연을 서게 돼서 저희 어머니와 함께 서게 돼서 더 기쁘고 하루빨리 통일돼서 북한 주민들도 남한 주민들처럼 그냥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공연을 참여했습니다. 고운 목소리로 무대를 꽉 채우는 탈북민들의 특별한 공연. 엄마와 딸이 함께 부르는 고향의 봄. 그들은 왜 북한을 떠나 한국에서 고향을 그리워했을까요? 어, 1990년대 말에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습니다. 1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아사자가 속출할 만큼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인데, 그때 중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또 생존을 위해서 여성들이 중국으로 가서 그 식량을 구하거나 또는 인신매매를 당한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때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중국으로 갔던 여성들이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지나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꽤 있고. 현재 강력한 북한의 감시와 체제 아래 국내 입국 북한 이탈 주민은 크게 줄어든 상황. 그 중에서 탈북 여성 비율은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북한에서 2003년 12월에 탈북해가지고 중국에 아까 어전에 그 친구처럼 돈 3개월 정도 좀 돈 벌러 왔다가 그것이 아닌 인신매매로 팔려갔다가 한 5년 한 7개월인가 그 정도 있다가 한국으로 이젠 더 딸은 있지 이젠 북한으로 더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 해가지고 신분은 없고 무섭고 하니까 한국으로 한 달, 두 달 제가 석 달까지 적응한 게 내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면은 정말 여기에서 내가 살아남지 못한다 그 어디에도 갈 수 없다. 그 다음에 내가 이 분야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걸 딱 생각하니까 이 악물고 되더라고요. 부산에 틀을 잡은 지 10년 차. 현정 씨는 봉사활동 말고도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인형님 맞지? 지안이 나도 인형님 맞지? 빨리 오세요. 수고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이 끝난 뒤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현정 씨는 이곳에서 평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4명의 장애인들을 돌보고 식사를 챙겨주며 간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방 메고 갈 거야? 가방 메고 갈 거야? 아니야 인형이 안 줘. 1박 2일 갈 때 가방 메자. 그때는 제가 이게 딸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구실된 게 얘가 이동작업 나갔다, 식모로 어디로 갔다, 항상 집에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만 계속 와서 돈을 받아갔죠. 이거는 있을 수 없다. 3년 동안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추석도 애가 없지, 설도 애가 안 들어왔다지 하면은 내가 그랬어요. 고모 이제는 더 이상 오지 말라고. 고모 3년째 지금 나하고 거래를 하면서 돈 받을 때마다 구실되고 애를 안 데리고 있는데 얘는 죽은 아이다. 나는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안고 이때까지 그래 살아왔었는데 그렇게라도 일단은 저는 딸 때문에
먹고 살라고 보내줬는데 너무 웃기는 거 이번에 딸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보내준 돈 단돈 1전도 못 써봤고 엄마가 살아있다는 그 이름도 모르고 있더라고 얘가. 그래 제가 참 슬프더라고 솔직히.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경제적 활동입니다. 그렇게 현정 씨가 선택한 방법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었습니다. 2014년 자격증 취득 이후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에서 산책, 나들이와 같은 야외 활동부터 난타, 생태 탐방의 체험 활동까지 장애인들과 함께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 가정 하면 이거 그룹홈인데 여기에서 저희는 사회복지사이지만 그 사회복지사 안에서도 사회재활교사 해가지고 제가 맡은 친구들은 지적장애인 1급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스스로 뭔가를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끔 그야말로 재활교사다 보니까 거주인들 케어부터 시작해서 또 아침 저녁 끓여서 밥해서 반찬 또 두세 가지 해서 끓여 먹이고 그런 전체적인 역할을 다 맡아서 보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의 실제 나이는 20, 30대지만 5세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어 하나하나 챙겨줘야 하는데요. 오늘 주간부에서 뭐 했어? 미소반에서? 태권도. 오늘 태권도 한 날 맞아? 네. 그렇다. 현정 씨의 꾸준한 지도 덕분인지 처음엔 혼자서 할 수 없었던 설거지를 이제는 척척 해냅니다. 가끔 엄마를 도와 봉사를 해왔던 딸 수영 씨가 영상 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한국말 해라. 조선말 하지 말고. 야, 한국말도 팔이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원장님 보입니까? 우리 보여요. 보여요. 사랑해요. 아, 저도 사랑해요. 그래, 너는 집이나 지키라 해라. 이준아. 집을 지키세요. 평일에 모녀가 떨어져 있어야 하기에 이렇게나마 외로움을 달래보는데요. 그렇게 안부를 물으며 시끌벅적한 하루가 지나갑니다. 다음 날 한껏 멋을 부리고 주말 나들이에 나선 현정 씨와 수영 씨. 모녀의 외식 메뉴는 대패 삼겹살입니다. 북한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먹지 못했던 딸은 아직 고기 맛을 내켜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현정 씨는 두께가 얇은 대패 삼겹살을 늘 외식 메뉴로 고릅니다. 이건 얇으니까 고기 씹는 맛이 안 나요. 그래,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서 삼겹살 드서 먹는 거 연습해야지. 엄마가 3일만 돈 벌어가지고 올게. 누가 너를 보고 어디 가라 하면 잘 들어가지 말고 붙어 있어라. 그 시집에 제가 삼촌이 너를 보고 욕하면은 막 죽었어 하고 어쩌거나 난네 견디라 해놓고. 근데 딸한테는 3일이라 했는데 내도 모르게 아마 참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왜 그때 딸 보고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잠깐 집을 비웠던 3일은 어느덧 시간이 흘러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돈을 보내며 딸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고모의 차단으로 딸과의 만남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차례 시도 끝에 올해 3월 한국에서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요. 12살이었던 딸은 어느덧 20대 중반에 성인이 됐습니다. 갔다가 재창 돈 벌어 가지고 오겠으니까 그때까지 잘 견디고 있어라 그랬는데 1년, 2년 지나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이라는 게 뭐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이 어리서는 초등학교 때는 진짜 어머니를 어머니 갔다가 온다 했는데 오지 않아서 어머니 나를 버리고 어디 갔나고
좀 원망도 했댔어요. 그랬는데 내가 살면서 내가 철이 들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또 한 걸음 한 걸음 디뎌보니까 사회생활도 디뎌보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그리고 무조건 어머니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때까지 어머니 사랑을 받지 못한 거 이제부터라도 받자고 생각도 해봤고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정말 10년 넘게 살아온 생활을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를 정말 많이 존경해주고 싶고 많이 사랑해주고 싶고 정말 어머니 품이 그리웠어요. 그동안 딸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주려는 현정 씨. 오늘은 딸의 화장품을 사러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햄 들어간 거를 주고 나는 주로 엄마는 회원들은 어떤 거 싸는가 이게 좀 저렴한 걸로. 이거 뭐 만 원짜리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 이게 한국에는 명절이면은 아직은 한국의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한데요. 북한과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틈틈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한국의 낯선 문화를 경험하려고 합니다. 한참 쇼핑을 좋아할 나이지만 아직은 시장하는 것이 어색하기만 한 수영 씨. 이렇다 보니 엄마가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 더 예쁘고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은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이걸 우유사나 살짝 해주면 이거 반짝반짝하네. 그거 비싸긴 비싼데 나는 뭐 아무거나 발라도 괜찮은데 야는 이게 피부가 희한한 피부를 어디서 가져온 피부인지 화장품이 안 맞아요. 부드럽게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엄마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많이 비싸서 20,000원짜리 쌌거든요. 딸내미니까 할 수 없지. 비싼 거 사야 돼. 아우 머리야.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갑자기 감동돼가지고 머리 아파요. 그동안에 못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너무 충분합니다. 그만하셔야죠. 그랬으니까. 네. 이 평일에는 나가서 일하느라고 그러고 또 주말은 주말대로 집에서 쉬지 못하고 나 때문에 저 때문에 여기 들고 다니고 저기 들고 다니고 잠만 자지. 이때까지 베푸지 못한 사랑을 다 붓습니다. 부산에서 야심찬 도전을 시작한 또 다른 탈북민이 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가에 자리 잡은 조그마한 음식점. 북한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곳은 곧 오픈을 앞둔 소진 씨의 가게입니다. 인테리어부터 메뉴 개발까지 소진 씨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2012년에 입국을 했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정착을 한 지 5년이 됐어요. 스테이크로 준비를 했고요. 또 저희가 또 제일 잘할 수 있는 업종이라서 스테이크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스테이크는 저도 처음에 신랑 따라서 스페인에 갔을 때 처음 신랑이 저한테 해준 게 이제 돼지 목살로 스테이크를 해줬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소고기를 잘 먹을 줄 몰랐어요. 네, 이게 북한에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먹어본 적이 없어서 먹을 줄 몰랐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에 진짜 맛있었어요. 그때 맛있구나. 이게 스페인 음식인가 보다 이게. 환상적인 맛이었어요. 처음에 느꼈을 때 그 맛이. 북한을 떠나 중국에서 만난 남편과 인연을 맺어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던 소진 씨.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양식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우리 것에 대한 그리움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남편을 설득한 끝에 한국으로 오게 됐다는데요. 요리를 전공한 남편의 도움으로 스테이크 가게를 준비 중인 것. 불맛하고 그 모양새를 내는 거야. 모양새를 낸 다음에 프라이팬에 좀 더 굽는 거야. 연습을 엄청 많이 해봐야겠다. 안 붙게 하려면. 오픈 한 달을 앞두고 매일 스테이크 굽기 연습을 하고 있지만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습니다. 큰일 났다. 그 안에 연습 안 해보고 저기는 오픈데이를 그래 한 달 시간 있잖아. 한 달에 뭐 멘붕 상태래서 이래 하면. 가게 위치상 학생들을 공략해야 했기에 닭고기, 돼지고기를 사용해 스테이크 가격을 낮췄다는데요. 맛있어. 맞아. 맛있어. 굽는 게 이제부터 문제로구나. 어? 네. 왜냐면 불판에 기름을 먹어야 돼. 하잖아. 하면 이게 자리가 되겠나? 안 나오지. 아 빨리 지금 실패할 새 없어. 이번엔 진짜 사진 찍을 거야. 소진 씨의 불요령이 떨어진 이후 스테이크를 직접 만들어 메뉴판에 넣을 사진을 찍기로 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보다 완벽한 비주얼의 스테이크를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사이드 메뉴 또한 차별화를 두기 위해 색다른 시도를 했습니다. 볶음밥에 물을 넣고 익힌 스페인식 전통 쌀요리 빠에야와 감자와 채소를 곁들인 두툼한 달걀전을 더했습니다. 이번엔 소진 씨의 눈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얘는 밥이 얘가 지금 넘어지고 있어. 밥을 꽉 잡아줬어야 되는데. 됐어. 가서 사진 찍으면 돼. 밥 다 씹어. 밥을 좀 꽉 해서 해줬어야지. 우여곡절 끝에 완성한 소고기 스테이크. 한국인들의 입맛을 고려해 소스까지 다양하게 개발했습니다. 내가 밥 먹는다고 생각해. 아니야, 밥이 하나도 안 예뻐. 현재 남편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어 스테이크 가게를 오픈해도 소진 씨 혼자서 꾸려나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준비 과정 하나하나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또 타? 뭐? 밥이 탔다. 아니다, 그 탄 걸로 보이나? 탄 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탔다고. 아, 못 살아 내가. 이래서 오늘 사진 찍을 수 있을까요? 잘 익은 거. 그냥 오늘은 오붓하게 스테이크 외식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고기는 맛있어. 사진이 안 나와서 그래. 아내 혼자서 이끌어가야 할 생각을 하니 걱정이 됩니다. 이거는 쌀을 불려 넣고 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시간이 안 됐지. 그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거는 계란이 조금 더 들어갔고 그래. 이거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지금 없다. 완성품이 없어. 가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조금 많이 무서워요. 그 가정을 다시 회상하라면은 아, 지금도 막 두만강물이 목에 차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아, 제가 건널 때는 그게 장마철이어가지고 두만강물이 엄청 많이 불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러 명이 같이 건넜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강물 물살이 너무 세고 해가지고 이제 나무 하나를 잡고 손에 손을 이어서 네, 뭐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강을 건넜어요. 네. 사실 난민 신청을 처음 해봤어요. 북한 사람으로서. 네,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난민 신청 받는 절차에서 아 이게 참 고향 떠나와서 타양에서 산다, 이 타양에서 받는 이런 서름이라는 게 참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있구나. 네, 좀. 타양에서 내 이름을 건 음식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긴장된 일일까요? 개업일만큼이나 분주한 이유,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미리 준비해둔 소품까지 총동원합니다. 영순아! 아이고 수고했다. 더운데 고생 많네. 북한을 떠나 중국에서 만나 친구가 된 두 사람. 목적지는 달랐지만 고향의 그리움을 잊지 못했기에 다시 한국에서 재회를 했다는데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때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친구도 한국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도 유럽에 나갈 거라고 다 생각을 이미 하고 있던지라 이제 서로 중국을 떠나서 타국으로 가게 되면은 언제 북한이란 고향 땅을 한번 이게 건너려서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 건너볼 수 있는 지역이 저 연변 쪽에 장백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행 삼아 우리 둘이 이제 마지막 여행을 추억 여행. 추억 여행 떠나자. 그때가 딱 또 거의 추석이었어요. 9월달 이때쯤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참 많은 애들 만났어요. 얘네가 몇 명이었지? 6명. 6명에 그 전에 맨날 그 전에 우리 사진 찍었던 거 기억나나? 사진 아직도 갖고 있는. 그 애들 처음에 만났을 흔히 꽃제비라 불리는 아이들을 중국에서 만난 건데요. 안타까운 마음에 함께 생활하며 아이들을 돌본 겁니다. 들고 갔던 뭐 얘가 팔찌? 반지 하나 차고 있었고 결혼 반지. 안 되면 네 반지 빼라. 네 목걸이 빼가지고 이거 팔아가지고 사비를 털어서 애들 왜냐면 신발도 안 신고 있었거든요. 그 이제 그 장백 같은 경우는 중국에 9월 10월 되면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진짜 좀 쌀쌀하고 많이 추운데 아이들이 집도 없이 그냥 강 옆에 옷막인가 이런 걸 하나 쳐놓고 강둑 위로 올라오지도 못해요. 왜냐면 중국은 이제 그런 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이들 탈북자들 잡으면 바로 북송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눈을 피해서 이제 강둑 옆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죠. 거기는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워낙 북한이 정말 적나라하게 잘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나와서 빨래하고 뭐 생활 물 깃고 이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보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거기 숨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 이제 조금 먹을 거 좀 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는 식으로. 근데 그때 저희가 그 아이들을 만난 거죠. 그날도 뭐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그리고 이제 고아원에서 탈출을 해서 넘어왔대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잡혀서 북송됐다가 또 나이가 어리니까 그렇게 감옥에 오래 가두진 않는데 보호소에 있다가 또 놔주면 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알면서도 또 탈출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친구하고 저하고 어떻게 마음이 맞았던 거죠. 야 우리가 돕지 않으면 얘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마음에 겁도 없이. 사실은 3일 여행하고 올 거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막 얼굴이 새까맣게 타다가 3주 동안 애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힘든 탈북 과정에선 서로를 위로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겠죠. 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게 생각하면 늘 마음이 짠하고 아리고. 그래서 이제 집에 기도할 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진 보면서 이 아이들 놓고 기도했는데 우연히 저희 집에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도 북한 이제 고아들이나 북한 사람들을 탈출해서 중국에서 남한으로 데려오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 사진을 우연히 봤는데 이 중에 한 명을 알아보신 거예요. 얘! 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아니 지선이 얘를 알아요? 알아요? 하니까 안다는 거예요. 얘 지금 서울에 와 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정말이에요? 하니까 나 지금 바로 통화시켜줄 수 있어 이러면서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누나 알아? 이러면서 통화시켜주는 거예요. 걔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진짜 펑펑 울었죠. 와. 위험천만한 탈북 과정을 겪고 한국에 도착한 아이들은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갈 준비를 합니다. 지난해 영도에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6살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년별, 수준별로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수영 씨는 이곳에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관 관리, 식사 등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있는 건데요. 탈북 청소년들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장벽은 언어. 한 반에 30명씩 구성된 아이들은 한국어, 중국어, 영어를 배우게 되는데요. 다른 지역의 탈북 학생들이 전학 올 만큼 체계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 수영 씨는 아이들의 저녁 준비로 분주합니다. 탈북 가정이 얼마나 고단한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선택했다는데요. 한국에 들어온 지 2달 만에 취직해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수영 씨. 15년 만에 다시 만난 엄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한국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서나 빨리 정착을 해서 어머니 저 때문에 속 타는 일이 없도록 제가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때까지 저 때문에 마음고생을 저를 찾겠다고 정말 10년 넘게 세월을 저를 찾겠다고 많이 마음고생하신 어머니인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어머니를 이렇게 그냥 여는 일 가지고 어머니를 속 태울 일이 있나 하고서리 그냥 내가 내 자리를 밟아가지고 빨리 정착을 해서 어머니에게 그냥 기쁨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도 뭐 힘들다는 감은 없어요. 저녁 7시가 넘어도 교실의 불은 꺼질지 모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업이 이어지는데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는 교육에 있어 인큐베이터 역할을 톡톡히 할 뿐 아니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 주는 곳입니다. 탈북 과정에서 생긴 교육 공백 기간을 채우기 위해선 공부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로 한국에 정착한 지 3년 차. 교감 선생님의 남다른 교육 열정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선생님들은 수업을 재미나게 동화적으로 재미나게 합니다. 근데 결하면 아이들이 그 진도를 어느 만큼 받아 물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마지막 중요하게 그걸 안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그걸 다 보고 내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 그 쌤들하고 보다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 배워준 데 그치는 거 아니라 배워준 걸 저는 끝까지 받아내는 거기서 저는 아이들의 실력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너네들 사업부터 하자요. 늦은 밤 교실이 아닌 한 집에 모인 아이들. 안녕하세요. 여기는 기숙사입니다. 저는 이정원입니다. 기숙형 학교라 타지에서 전학을 와도 학생들이 걱정 없이 생활이 가능한 건데요. 방 3개가 딸린 주택에서 선생님과 다 함께 생활하며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니 이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선생님 안 들을 거야? 잘자 얘들아. 탈북된 아이들이 한국의 수준을 따라가자면 힘듭니다. 왜? 문화도 안 되고 언어도 안 되고 특히 중국에서 들어온 애들 많아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우리 부모들이 왔을 때는 우리 부모들 때에는 성공까지 바라지 못해요. 저희들은 이제 나이가 제한됐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성껏 해도 성공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때에는 꼭 성공할 수 있는 희망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나 제가 좀 더 나를 헌신해서라도 월급을 다 떠나서 아이들이 조금만 기초만 잘 다져주고 조금만 인도 잘 해준다면 저 아이들이 진짜 앞으로 우리 남북 통일에 제일 앞장에 설 애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을 이해하는 방법 중엔 봉사도 있습니다. 오늘 삼계탕 대접은 우리가 한 2년 전부터 시작했고 올해 지금 3회째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이렇게 생쌀을 좀 속에다 넣으니까 시간을 많이 먹어가지고 올해는 좀 먼저 쪄가지고 찹쌀을 쪄가지고 속에다 집어넣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한숨 자는 새 자기가 다 일어나서 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자기가 다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비몽사몽 이거 귀신이 와서 밥 다 해놨지 막 이런 식으로 했댔는데 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삼계탕 하면은 중복 말복 해가지고 초복해가지고 안다니까 저희는 솔직히 몰랐거든요. 중복이 뭐 중복인가 보다 했었지.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보니까 아 이게 어르신들이 여름철에 삼계탕 가지고 여름 한철을 이렇게 몸보신도 하고 또 여름을 나누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또 찾아가니까 또 반기고 좋아하니까 힘든데 하지 말라 하는데 지난달에도 가니까 이렇게 힘든데 우리 그냥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너희들 음식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노 우리 괜찮으니까 해오지 마 하는데 그래도 또 어르신들 많은 어르신들이 기다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경로당을 찾아가게 돼요. 전국 탈북민 봉사단체는 40여. 이제 탈북민은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아닌 도움을 주고 베푸는 존재로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 국민보다 탈북민들의 봉사활동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는 젊을 때 이래도 못 해봤는데 우리는 누구 이리 해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살이 바쁘다고. 그렇죠. 사는 게 왜 그러려 하면은 뭐 영감이 많이 버리는 게 없으니까 가게 바빠. 봉사를 통해 공동체에 정착하는 기쁨을 알게 된 탈북민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봉사활동은 탈북민과 남한 주민이 자연스레 서로를 이해하는 매개체이자 남북 통일의 디딤돌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고했다 새벽부터. 그냥 이게 맨날 수고하는 거라 새벽부터. 나는 수고 없어요. 이모 없어요. 이모 삼촌도 수고하지. 요리 착하다니까. 아이고. 그냥 뭐 우리가 뭐 배고프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 여기 와갖고 사느라 보니까 너무 뭐 천국 같은 세상에 와서 잘 살고 있으니까 또 뭐 어르신들이 솔직히 뭐 뜨시고 뭐 싸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제 부모님들처럼 생각하고 한 번씩 와서 봉사하기 싶어갖고 우리 봉사단이 모여갖고 우리 단장님이 참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는 한 8년째 시작을 해갖고 하도 리더를 잘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소진시표 스테이크가 한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평가받는 날입니다. 정성스레 꾸며진 가게가 고개를 내밀며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개업 첫날이라 남편이 함께 일을 거들어주고 고사를 지내며 복을 가져다 주길 바라봅니다. 흔히 음식점엔 컨셉이 있어야 대박 난다고 하는데 소진 씨의 컨셉은 통일입니다. 스테이크란 음식으로 통일을 기원하며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라산보다 세요. 원래 북한 사람들 영화에 보면 리자 동무가 많이 나오잖아요. TV에서나 볼 법한 신기한 물건들에 다들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독특한 인테리어로 음식에 대한 기대도 커지기 마련. 한 달을 꼬박 끌려 완성한 스테이크 맛을 손님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너무 맛있어요. 네, 그 예전에 이제 그 스페인 음식 중에 빠에야를 먹어본 적이 있어서 먹어봤는데 그것도 맛있고 또 다른 이제 스테이크 자체 고기 자체가 너무 맛있는데 가격을 너무 싸게 받아서 좀 걱정스러운데 이거. 근데 너무 성실하니까 잘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 가게 자체 음식을 받기 전에 가게 자체 사장님의 뭔가 애환이 막 많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음식을 딱 받아봤는데 이제 저기 사진에서 봤는데 스페인에 있던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페인에 있던 사장님의 그 노력과 경험들이 음식에 녹아 있었다라고 느낌을 받았고 처음 딱 들어왔을 때 모든 인테리어들이 통일 관련, 특히 옆에 봤을 때 바로 올레라는 그 간판에 대해서 의미를 듣고 아 통일에 되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라고 생각을 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통일 그거 하면 우리 대한민국 남한한테 조금 불리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냥 좀 더
그냥 남한과 결국에는 아직 이 휴전이라는 끝나지 않은 전쟁의 선에 서 있기 때문에 결국 길게 봤을 때 결국 통일이 되어야 하고 또 남북이 화합을 이뤄야 또 우리 그 한 민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세계적으로도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 또 통일이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을 기억하고 만들어 나갈 세대는 지금의 학생들입니다. 소진 씨는 올바른 통일의 길을 스테이크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다는데요. 탈북민들은 한국 정착을 위해 교육을 받고 봉사를 하고 음식으로 소통합니다. 우리가 편견 없는 시선으로 그들의 노력을 지켜봐야 통일의 지름길로 들어설 수 있겠죠. 부산에서 제가 통일 1호 가게를 시작을 해서 이제 진짜 열심히 할 거면 열심히 해서 꼭 2호점, 3호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게. 그 2호점, 3호점이 저희 세터민들이 대구에서, 뭐 광주에서, 네, 서울까지 올라가면서 통일되면 평양을 통해서 제가 사는 고향에까지도 발도장 찍기를 제 꿈 넘어 꿈을 한번 꿔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이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지연이의 꿈. 교과서에서 배우던 역사 지식 말고도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하게 역사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역사박물관을 찾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역사적 지식이 되게 부족했던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울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아이들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 아이들이 받았던 그 아픔은 계속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아픔들을 이 지금의 청년들, 지금의 아이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역사를 돌아보며 어떻게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지 고민을 하는 것이 그 아이들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탈북민과 피란민.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북한을 떠나야만 했고 한국, 그 속에서도 부산에 정착했습니다. 피란 수도 부산, 역사가 살아 숨쉬는 부산. 통일의 눈으로 바라본 부산은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부산을 통해서 기차가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로 해서 평양으로 해서 모스크바로 베를린까지 가는 그런 장벽들이 빨리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그런 게 빨리 일어나고 경제가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는 기쁨, 또 하나이 되는 기쁨, 그런 걸로 춤추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통일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통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청년 세대가 통일 세대를 살아야 할 세대라는 걸 좀 인식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뭐 남북 정상회담 때도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냥 TV를 보면서, 그냥 TV를 보면서도 경험하셨던 게 이 두 민족이 뿌리가 하나였는데 정말 오랫동안 갈라져 있다가 가족이 그런 것처럼, 가족처럼 다시 만나서 너무 기뻐하고 그 정말 그 감동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저처럼 전쟁을 겪지도 않고 분단을 겪지 않았던 세대조차도 그냥 한마음으로 눈물이 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 에너지와 그 시너지는 엄청날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수치로 환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득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게 어떤 생명력 있는 에너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유일하게 북한에 수복되지 않았던 마지막으로 남겨진 땅입니다. 저는 부산이야말로 통일을 위해서 준비된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늘 표현을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엄연히 전쟁이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는 아직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평화, 그 평화가 바로 통일이라는 거고 그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부산에 도착했던 피란 열차가 통일 열차로 바뀌어 그곳으로 달립니다.